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지난 24일에 첫 한미 고위급 관세 협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실무단의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주 합의한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보면은요. 일단 7월 8일까지 관세, 그다음에 관세 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그리고 그 환율, 이렇게 이제 4가지 의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환율이 의제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 환율이 관세 협상 의제에 들어간 배경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현정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그 2+2, 2+2 통상 협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협의 이후에 나온 얘기는 4가지 의제를 담은 7월 패키지를 마련해 가자 이거였는데 네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네, 4가지 의제는 이제 첫 번째는 관세 비관세 조치,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안보, 네. 세 번째는 투자 협력, 그리고 네 번째가 통화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90일간 관세 유예가 적용되고 있고 이제 그것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이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뭔가 협의안을 도출하자,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우리 협상단이 갈 때 이게 이제 네. 그 몇 대 의제 안에 반드시 들어갈 거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갔던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엔 통화 정책 주체가 중앙은행인데 네. 지금 협상단은 기획재정부와 이제 산자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은 기재부와 그 미국의 재무부 간에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여기 한국은행이 지금 빠져 있는데 네. 그럼 과연 통화 정책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본질이 이제 환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통화 정책하면 이제 통화 가치를 조절을 하는 거라서 통화 가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환율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통화 정책에 통화 정책 이것이 바로 환율을 의미를 하고 네. 이제 환율을 하나의 이제 의제로 올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의제에 꺼낸 게 아니고 우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이제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참석을 한 거고요. 네네. 미국에서는 이제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 그다음에 제이미슨 그리언가요? 무역대표부 대표 이렇게 이제 네네. 4자가 2+2를 회담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거라면서요. 한국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환율을 논의하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미국이 가장 이 지금 관세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네. 바로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역 수지와 환율이 정말로 직결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환율, 이 어떤 통화 가치, 네. 통화의 가격에 대한 이 변수인 환율을 직접 의제로 올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지금 미국은 원래 반기마다 환율 보고서를 냅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환율 보고서에 따라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또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가 나올 시점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거와 이제 맞물려서 환율을 의제로 올렸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보고서는 어디서 내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미국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내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환율과 사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다소 최근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원화가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화가 저평가돼서 한국의 수출품이 미국에서 가격이 네. 싸져서 네. 한국 수출이 많이 된다. 그래서 자기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약통화거든요. 강통화가 아니라 약통화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어떤 세계적인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분쟁, 뭐 이런, 그리고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 금융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져서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진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협상 의제에 환율, 이 통화 정책이 들어갈 것으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또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항상 이제 환율은 뭐 경상수지에 직결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뭐 대만에 대해서도 항상 이 환율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면 지정국으로 들어가나요? 네, 이것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조건이 바뀌긴 하는데 이제 네. 최근 조건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나. 그리고 세 번째가 과거 1년 중에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의 GDP의 2% 이상인가.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이제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꽤 되죠. 네, $150를 그렇습니다. 훨씬 예. 상회하는 숫자 아닌가요? 예, 작년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규모 보면 55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달러에 네. 550. 미국 입장에서 볼 땐 좀 마땅치 않을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일본이 먼저 미국과 이제 양자 그 관세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일본과 협상 내용에서는 이 통화 정책이 안 들어갔었죠, 교수님? 네, 일본은 안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이제 엔달러 환율 이것은 구체적인 수준을 논할 게 아니다. 뭐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을 이제 밝혔고 네. 이것을 또 재차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는 환율 문제를 거론을 하고 미국 네. 일본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나? 이것을 이제 되짚어 보면은 네. 일본은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마이너스에서 상황이거든요. 이제 예. 올라가는 상황이죠. 네, 네. 그렇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은 엔화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네. 것이고, 그래서 굳이 일본에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되짚어 볼 것이 작년 8월 초에 보면은 굉장히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 적이 있습니다. 8월 5일 증시 폭락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바로 미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이제 폭락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네. 바로 그것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것이다. 이런 예측에 따라서 네. 옌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됨에 따라서 네.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시장 불안을 불러일으킬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해서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환율에 대한 거를 합의 안에 의제에 넣지 않았는데 이제 예. 우리는 좀 다르다. 예,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달러 패권이라는 분석이 지금 많고 심지어 제2의 플라자 합의까지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환율을 의제로 삼았다는 게 우리는 좀 뭔가 못내 좀 찜찜하기도 하고요. 네. 플라자 합의가 1985년에 됐을 때는 그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네. 만약에 이 플라자 합의를 제2의 플라자 합의까지 간다라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얘기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인데 지금 뭐 관세 정책이 이제 달러 패권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다른 통화들의 강세를 유도를 하는 것이다.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달러와의 약세를 의도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미달러화가 이제 미달러 인덱스를 보면 그게 100을 넘으면 미달러가 이제 타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인덱스가 지금 100 이하로 내려왔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미달러가 약세인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물론 이제 한 발짝 물러설 때도 있는데 네. 그 물러설 때를 보면은 환율이나 아니면은 그 미달러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물러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미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걸 좋아한다는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이 1985년 플라자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왜냐하면 플라자 합의는 미달러화의
가치를 예, 하락시키기 그쵸. 위해서 예,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한 것이고 네. 지금 그런 효과가 관세 정책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플라자 합의인 그때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긴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라자 합의를 뭐 다시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통화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잡아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화는 어떤 국제 통화에 속하고 준 국제 통화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국제 통화 있지 않기 때문에 원화가 그 직접적인 타겟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이 지금 일시적으로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 시작은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려고 예, 한 맞습니다. 거였는데 예. 궁극적으로는 약화시키는 일이 예, 될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달러와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제3국 또는 이제 개도국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국가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그러니까 즉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계속해서 정책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정말로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외환 정책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궁극적으로는 미달러화의 패권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서도 지금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다급하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번 그 협상 후에 우리나라 협상단하고요. 네네. 그 미국 측 반응이 좀 미묘하게 좀 달랐다면서요? 저희는 그냥 뉴스만 전해지는 걸 네네. 듣고 파악을 하는데 어떻게 좀 달랐습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항상 미소를 띠고 모든 것에 이제 긍정적으로 또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네. 이제 속전속결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센트 장관이 이번 주 안에 기술적 조건에 대해서 이번 논의를 주요? 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으면 한다. 그것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속전속결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5월 그리고 6월 초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양측의 입장이 약간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왜 이번 주 다음 주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도 정치적인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밀어붙이고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다른 나라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어쨌거나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게 가장 일단 현안인가요? 예, 일단 이제 이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미 흑자가 가장 큰 그런 물품 그리고 네. 서비스 분야에 네. 이 협의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가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미 흑자 가장 큰 분야가 이제 자동차 분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이제 러스트밸리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러스트밸리의 일자리 창출을 어필해서 네. 트럼프가 재선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 분야에 어느 정도 그 협상력이 집중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러스트밸리 또 다른 하나 관련된 것이 철강입니다. 철강? 네. 예, 그래서 이쪽 철강 분야도 물론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을 해서 부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이제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네, 네. 사실상 후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를 올려놓은 다음에 네. 조금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약간의 어떤 당근을 주는 우리는 이 정도의 성의를 보였다. 너네도 성의를 보여라라고 하는 어떤 그 전략적인 그런
제스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그 중서부 지역, 북동부 지역, 일부 지역인 네. 러스트벨트 그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 외에 철강 외에 또 어떤 게 그 우리의 그 대미 흑자 품목인지 그럼 그쪽을 타겟으로 하고 이제 협상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미국에서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자동차 그리고 뭐 기계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 뭐 굉장히 품목을 세세하게 보면은 정말 많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 대미 흑자 품목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아마 서비스 분야도 이 협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이나 금융,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빅테크가 굉장히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뭔가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협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의제가 이제 경제 안보이기 때문에 네. 군수, 맞아요. 에너지, 조선업 뭐 이런 쪽에도 논의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방비는 이번에 언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네, 왜 그렇다고 보시죠? 그런데 이제 국방비를 아직까지 언급을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급을 안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카드로 남겨둔 예,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카드가 몇 개 남아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협상을 좀 끌어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왜냐하면 협상을 또 끌 수 있는 그런 그 카드가 명분.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네네.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6월 초까지는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뭔가 그 협상을 할 때 그 큰 틀에서는 지금 이제 대선이라는 게 있지만 그 외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뭔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대미 흑자가 계속해서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어떤 중간재 수출이 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성품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 반도체도 당연히 중간재고요. 그런 배터리 이런 것을 미국에 수출을 해서 그것을 미국에서 이제 완성품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재가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 미국에서 완성품 생산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미국 정부 또는 대표단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팩트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슈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네. LNG 구매 계약,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을 이제 종용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데 사실 이제 동맹국이거든요. 미국이 가장 큰 동맹국. 그래서 동맹국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기도 사실 그렇고 이미 대만은 600만 톤의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응함으로써 이제 관세 압박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빨리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투자 결정하면 취소하기도 어렵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많은 비용도 들어갈 것 예, 같고. 그래서 지금 예. 단기적 시야에서 보면 당장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좋은 선택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협상 이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얻을 건 얻어내고 네.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되는 건 좀 내줘야 될 텐데 어떤 점에 가장 초점을 두고 우리가 협상을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신다면은요. 네, 그래서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가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또 얻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의 제일 타겟은 중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협상 과정에서 우리한테 이제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나라 합의하는 것도 보고 시간을 조금 더 끌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7월 8일까지 하면은 이게 그거보단 좀 전인 건가요? 정확히. 그러니까 관세 유예가 이제 맞춰지는 날이 아마 7월 8일일 그래서 것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중국을 겨냥해서 네. 시작된 게 이제 각 나라까지 퍼진 상황인데 예. 그래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잘 그 협의를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큰 틀에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거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인데 네. 두 국가 모두 이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제 그것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낮추려고 하면은 다른 국가로부터 뭔가 수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동맹국을 강조함으로써 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 강조함으로써 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네. 좀 경감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정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